자, 이제 우리 2차 함수 들어갑시다. 2차 함수.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는데, 먼저 2차 함수란 y는 즉 우리가 나타냈을 때 당연히 2차 잊지 마시고 y를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또 나중에 또 이제 수학 하 2학기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또 함수를 배울 텐데, 그때는 이 함수 나오면은 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예요. 해석. 그래프 그리시고 직접 그리시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보시면은 나타냈을 때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 ax 제곱의 그래프가 되죠. 때 함수 즉 원점 즉 0, 함수였으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y축을 y축 우리가 식으로는 x는 0이라는 y축을 대칭축으로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a의 값이 양수이면은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2차 계수는 a가 양수였으면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을 간혹 가다가 약간 이상한 선생님들이 위로 오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상한 선생님은 아니고 흔치 않은 약간 좀 특별한 선생님들이라고 할게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볼록하지만 위쪽 방향으로 봤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오목이라고도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양수면 이건 위로 오목인 그래프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a가 음수였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위로 볼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들어갔지. 그래서 아래로 오목이라고 합니다. 아래로 오목.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위에 아래 반대 볼록에 반대 오목, 이런 식으로 다 뒤집은 거니까 이러한 표현들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0,0. 그리고 y축 우리가 x는 0이라는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그리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이 2차 계수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해요. 2차 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즉, 이 폭이 좁아진다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 방금 축이 대칭축이 y축이었기 때문에 대칭축에 가까워진다 라고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문항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는 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러한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그러면 y는 2x제곱이라는 녀석은 얘가 똑같이 x가 1일 때 1이면 얘는 x가 1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x가 2면은 얘가 4였다면 얘는 8이 되는 거니까 점점 이렇게 더 얘보다는 안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도 선생님이 나타냈죠.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y축, 즉 대칭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폭이 좁아진다라고 하고, 자, 이제 이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얘를 y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q꼴로 변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현재 제곱꼴로 변형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y는 a 곱하기 x 빼기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꼴로 나타내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y는 ax 제곱 더하기 q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 거야?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평행 이동.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걸 잠깐 언급이 되는데, 평행 이동이란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은 바꾸지 않으면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상하, 좌우로 우리가 옮기는 거를, 그대로 옮기는 거를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는 건, y축 방향이라고 하면 y축이 이거니까 어디? 위아래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 q의 값이 양수였으면 위로 올리는 거고 음수였으면 아래로 내리는 거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얘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래는 0,0이었는데 그 녀석을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0,q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축은 변하지 않고, 자, 지금 이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죠. 그래서 축은 똑같이 x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예요. x좌표.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y는 a 곱하기 어떤 완전 제곱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네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을 어디? x축 방향으로 p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이라고 하면 어디?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 p가 양수였다면 오른쪽으로, p가 음수였다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움직이니까 뭐가 안 바뀌냐면 꼭지점의 y좌표는 안 바뀝니다. 아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었으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겨졌으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p, 0이 된다라는 거예요. p, 0.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x는 p.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녀석.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이제 혼합시킨 거야. y는 ax 제곱이라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 꼭지점의 좌표는 이 괄호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꼭지점의 x 좌표고요. 그리고 뒤에 더해지는 값이 꼭지점의 y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p, q가 되면서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꼭지점의 x 좌표라고 그랬지. 그래서 x는 p가 되겠습니다. x는 p라는 이러한 직선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그 3번에 y는 a 곱하기 x 빼기 n의 제곱 더하기 n의 그래프인데, 자,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첫 번째,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가지고 n만큼, m 값이 양수였으면 오른쪽, m 값이 음수였으면 왼쪽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은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한 우리가 포물선이다.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자, 그래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괄호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 그리고 뒤에 더해지는 값. 그래서 p, q 몇 뜻이 거기서도 m, n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꼭지점의 x 좌표인 해주시. 이제 자, 우리가 그냥 2차식으로 쭉 풀어 쓴 경우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에서는 우리가 뭐 별다른 특징을 잡을 수가 없는데, y는 a 곱하기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가 있는 식으로 변형한 거를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 뭔가 이 그래프의 특징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다? m, n이었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m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눈에 알 수 있는 형태의 표현이 표준형이 되고, 녀석은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연습이 우리가 필요한데, 자, 넘기시면은 그 아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라고 해서, 자, 이제 그 일반형이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그리라고 했으면 뭐 얘는 그래프 모양 결정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꼭지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즉 완전 제곱이 들어가게끔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있었죠? 그 방법이랑 항상 이 2차항과 1, 지금 a니까 저 2차 계수 a로 묶어주시면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지. 그리고 나서 이 괄호 안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필요하냐면 1차 계수의 절반, 즉 2a분의 b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의
제곱이 필요하죠.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얘를 임의로 우리가 더해줍니다. 내가 임의로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빼주셔야 돼요. 상수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3개, 연속되는 3개의 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a 곱하기 뭐의 완전 제곱?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 뒤에 뺐던 녀석은 괄호 바깥으로 나오려면 앞에 묶어놨던 2차 계수와 곱하셔서 괄호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데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하기 c. 그래서 이거를 뭐 통분시켜서 나타내면은 이제 써볼게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고요. 4a 마이너스 여기 묶어줄까? 자, 여기 그러면 b제곱 빼기 4ac가 되겠지. 우리 이거 나중에 답별식으로 쓰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서 뭐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안이 0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뒤에 더해지는 녀석이 y좌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4a분의 b제곱 빼기 4ac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자로 외우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그냥 만드는 거 보여준 거니까. 그래도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이거야. 추계 방정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추계 방정식은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x는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 아까 꼭지점의 x 좌표라 그랬지. 2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이제 나중에 중요한 건데 얘.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분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로 구한다고 했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런데 거기다 2분의 1 곱했습니다. 결국에 이 추계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눠주신 값이에요. 두 근이 나중에 주어지면 그 녀석을 2로 나눠버리면 그냥 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뭐 나름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선생님이 그 빈칸 하나 뚫어놨어요. 박스를 뚫어놨는데 그 박스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게 이 표준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직접 손으로 써보시고, 이게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나오고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됐는지만 우리가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써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
이차함수 그래프 개수와 부호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지, 즉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2차 계수의 부호는 뭘 결정한다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프 모양을. 그래서 A가 양수였으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우리가 그 2차 계수의 부호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혹시나 2차 계수의 절대값의 크기는 뭘 결정한다? 폭을 결정한다라는 거. 아까 2차 계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폭이 좁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 1차 계수 B의 부호가 뭘 결정하냐면, 얘는 축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축의 위치를 결정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방금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축의 방정식은 바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자, 이때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어차피 뭐 여기에서 2차 계수의 부호가 뭘 결정한다고?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모양을 가지고 부호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b의 값이 즉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냐 다르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였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2a분의 b는 양수란 뜻이지. 그래서 즉 a와 b의 부호가 같은 부호였다라고 하면 축의 위치가 어디? 0보다 작다니까 y축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부호는 결국 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y축일 때, 그 다음에 y축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y축 왼쪽이라고 하면 결국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였기 때문에 a와 b가 같은 부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일 때는 그냥 대칭축이 y축이다 0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b의 값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y축 오른쪽에 있었다 축의 위치가,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였으니까 2a분의 b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지. 즉 나눈 값이 음수라는 거는 둘의 부호가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반대 부호가 된다라는 거. a와 b가 반대 부호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냥 아무렇게나. 자, 이렇게 주어져. A, B, C의 부호를 결정하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A의 부호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 양수. 두 번째 B의 부호는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 대칭축이 보시면은 Y축 오른쪽에 있었지. Y축 오른쪽. 우리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는데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a분의 b가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반대 부호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a가 양수였으니까 b는 음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값은 이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의 위치예요. y축과의 교점 위치.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인데,
이때 C가 양수이면은 그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C의 부호는 뭐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X축 위. 그 다음에 C가 0이었으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고요. C가 음수였으면은 X축 아래쪽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각각 A, B, C 1차 계수, 2차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파악을 해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도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혹은 그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2차 함수 식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뭐가 되냐면, 아주 편하게 시점 좌표를 알려줬을 때, 자 꼭지점이 m, n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y는 2차 계수 몰라. 꼭지점의 x가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왜? 0 되게 하는 꼭지점 좌표 결정한다라고 주어졌을 때는 주셔서 이제 나머지 뭐만 찾으면 돼? 알려줄 거예요.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우리가 m 방정식 뭐야? 꼭지점의 x 좌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 좌표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해놓고, 지금 찾아야 될 건 뭐야? 2차 계수와 꼭지점의 y 좌표예요. 미정 계수가 2개니까 조건이 몇 개? 2개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나는 점 2개를 알려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계수와 꼭지점의 y 좌표를 찾아줄 때 이렇게 우리가 결국 꼭지점 알려줬다,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다 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셔서 미정 계수를 찾아 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x는 m에서 x축에 접한다. 결국 꼭지점 좌표가 뭐였다? m, x축에 접하니까 y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m, 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y는 a 곱하기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0이니까 뭐 그냥. 그래서 어떤 이제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2차 계수를 또 찾아주시면 되는 형태.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에서는 지금 x축과 두 교점 알파, 0, 베타, 0이 주어지는 경우, x축과의 교점, 자 x축과의 교점은 x 좌표를 알려줬다. 그 말은 곧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근 알려줬으면 인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y는 a 곱하기 그냥 알파와 베타가 근이 되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고 이렇게 나타내셔서 2차 계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지라는 세 점이 주어지면 그냥 어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노가다예요. 세 점 알려줬을 때는 그래서 표준형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형에다가 대입하셔서 우리가 a, b, c 값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미정계수가 이렇게 세 개니까 우리가 세 개의 조건, 세 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을 알려준 경우는 어디에 대입해라? 일반형에 대입하라. 아시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 세 점 알려줬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있지. 3,0, 뭐 8,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 뭐 얘는 뭐가 되겠어? y좌표가 0이니까 얘는 x축과의 교점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걸 가지고 먼저 어떻게? y는 a 곱하기 x 빼기 3, x 빼기 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 점 대입하셔서 2차 계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막연한 그냥 랜덤인 세 점 알려줬을 때는 일반형에 대입하지만 이렇게 x축과의 교점 2개 나머지 한 점 알려줬을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 된 2차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네 번째 좀 중요한 형태가 있는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이차함수 그래프 왜 어려우니까 별표 3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더 많은데 선생님이 그나마 이 고등수학 상에서 이차함수 그래프 가지고 절대값 쉬운 그래프 나오는 게 이 두 가지만 있어요. 더 자세한 절대값 그래프는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좀 다루긴 하는데 자 보시면은 먼저 이 y는 자 2차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2차식 전체에 절대값을 씌운 건데 자 얘의 그래프는 먼저 어떻게 나타내냐면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은 자 거기 옆에 단계가 있었죠? 1단계 그냥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x축 위쪽이죠. 이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y가 음수인 부분 즉 x축 아래쪽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접어서 올릴 거예요. 즉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y는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거기 아래도 쌤이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을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3단계 x축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은 항상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면 우리가 부호 반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fx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바꿔주려면
그대로 대칭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칭시키면 꺾고 올리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 이게 전체 절대값을 씌운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2차식의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원래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만 보면 돼? x축 위쪽에 있는 건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x축 아래쪽에 있었던 즉 y값이 음수인 이 부분만 그대로 반대로 꺾어서 올리면 된다라는 거. x축 대칭시키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보시면은 y는 f 절대값 x라는 녀석이 있어. f 절대값 x.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예시가 있죠.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fx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면 f 절대값 x라고 하면 아까 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x 대신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려라. 어떻게 그려 얘를? 그래서 그 그리는 방법. 자, 거기서도 1단계. 똑같이 그냥 얘 그리시면 됩니다. y는 fx를 그립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x는 0이 뭐냐면은 y축이 될 텐데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 x값이 0보다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y축 오른쪽이 됩니다. y축 오른쪽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에서 이제 x가 0보다 작은 즉 y축 왼쪽 자, 얘 그래프 그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맞나요? x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려보면 자 얘는 x 곱하기 x 빼기 2니까 근이 0이랑 2가 되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y축 오른쪽은 그대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y가 음수인 부분은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지워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까 y축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시면 되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2단계 그 이 양수인 부분만 그대로 남겨놓고 3단계에서 보시면은 그 남긴 부분의 그래프를 어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혹시나 이제 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릴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 절대값 씌우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간단하게 x축 아래에 있었던 부분을 그냥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x축 아래쪽으로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냥 꺾어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y축 일단 그래프 그리시고 y축 오른쪽 부분만 남겨놓고 그 부분만 그냥 대칭시켜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아, 이 x 있구나. 그러면 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딱 생각하고 그 부분을 대칭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쉬었다가 갈게요. 자, 유제 첫 번째
125번 보시면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2분의 1, 0, 3,0에서 만나는 그래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렇게 위로 블록이었는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었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 A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죠. 1번 통과. 2번 자 B의 부호는 어떻게? 우리가 축의 위치를 봐라 라고 했습니다. 축의 위치 보니까 어떻게 축의 위치는 Y축 오른쪽이니까 Y축 오른쪽이면은 2차 계수와 B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부호니까 B는 양수가 되기. 뭐야, 이건 답이네. 그렇죠? 자, 뭐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3번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인데 이 Y축과의 교점이 지금 X축 위에 있지. 그러니까 Y값이 양수가 되어서 C 양수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하냐면 특히 4번과 5번 같은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5번은 지금 A 빼기 B 플러스 C죠. 자, 방금 이 fx가 뭐라고 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 거예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려면 혹시 여기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으면 나오지? 1 나오지. 1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자, 이게 f1이라는 그 함수값이었어요. 잘 봐. 1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0과 3이 있으니까 뭐 어디 1 여기 있겠지. 대충. 그럼 1을 집어넣으면 그 y값 부호를 말한 거니까 y값 양수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양수. 자, 그럼 얘 봐. a 빼기 b 플러스 c라는 거는 x에다가 뭘 넣었을까?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은 함수값이었다라는 거.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함수값의 부호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음수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렇게 함수값을 집어넣은 값들의 부호를 또 찾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만약에 이렇게 6번에 그러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야?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지? 얘는 3 집어넣었지. 3 집어넣으면 방금 얼마 나왔어? 0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a, b, c에 대한 연산식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함수값 어떤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6번 갈게요. 126번. 자, 126번 보시면 똑같이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fx 더하기 1은 0의 두 분의 합을 구하라. 잘 봐. 예. 마이너스 1, 3. 여기가 1,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자, 이때 fx 더하기 1의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x축과의 교점 알려줬지. 교점을 알려줬다는 거. 꼭 지점도 알려줬어. 편한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이수분의 식으로 만들던지 편한 걸로 하세요. 자, 근을 즉 x축과의 교점 이렇게 x좌표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면서 2차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그거 찾으라고 지나는 점 알려줬지? 1, 마이너스 4. 즉 x에다가 우리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게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되겠지. 따라서 fx라는 녀석은 x 더하기 1, x 빼기 3의 그냥 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게 뭐야? fx 더하기 1이죠. fx 더하기 1은 자 뭐하라고? x 대신에 x 더하기 1 대입하라고. 그러면 x 더하기 1 플러스 1 x 더하기 1 빼기 3 즉 x 플러스 2와 x 빼기 2의 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0 되게 하는 두근은 뭐니? 마이너스 2와 2가 되는 거니까 그 두근의 합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 하나 이건 지금 정말 베이직한 거고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거 기억나니? fx는 0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였다? 뭐 이거 있었죠? 그런데 아까 f2x 더하기 3은 0에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썼냐면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알파와 베타여야지만 근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았었지. 똑같은 방법으로 자 방금 fx 이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은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줬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 즉 fx는 0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이 x 더하기 1은 0에 근은 뭐가 되냐면 이 x 더하기 1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3이 되면 된다. 그래서 그때 x 값은 자, 1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또는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 모두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7번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 지겹다, 지겨워. y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점 2,0과 4,0에서 만난다. 대입해서 연립하셔도 되지만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줬다라는 건 뭐? 근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방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2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뭐 1은 생략하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b가 8이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8번 보겠습니다. 자, 128번 보시면 오랜만이네. 자, 0이 아닌 내 실수 A, B, C, D에 대해서 가조건을 보시면은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겼어. 마이너스 곱하기 루트 AB가 됐대. 자,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건 A와 B의 부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지.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랬죠? 둘 다 음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힌트는 A 음수였고요, B도 음수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주권 볼게요. 나주권 보시면은 루트 C분의 루트 D가 딱 여기도 또 마이너스가 생겼네. 마이너스 곱하기 루트 C분의 D가 된대. 자, 어디가 뭐가 음수지? C가 음수가 되겠지. 분모 쪽이 음수, 분자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힌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5구할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d의 그래프 대형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대형. 자, 일단 2차 계수의 부호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음수래. 위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런 형태. 거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찍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위로 블록이니까 3, 4, 5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추계방정식, 일반 형사 추계방정식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로 구한다 라고 했었죠.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2a분의 b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y는 ax제곱 마이너스 2bx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자, a 음수였고 b도 음수였어. 즉 같은 부호였으니까 이 2a분의 b는 양수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축은 y축에 어디? 왼편에 있어야 돼. 왼편. 자, 그 다음에 축이 일단 y축 왼쪽에 있는 거 3번 고르면 안 되고 4번과 5번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네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자, 마지막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cd가 되는데 아까 c가 음수였고 d는 양수였지. 반대보야. 근데 즉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y축과의 교점이 양수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번에 있니? 4번에 있죠. 4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우리 이렇게 우리 음수의 제곱과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고 각각의 개수의 부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